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의 홍익표였습니다. 파상관제인 이번 시간에는 부인권 행사 관련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발표한 건데 부인이 청구를 한 거죠. 파상관제인 상대방을 상대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승소했는지. 이런 보통 이제 판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쭉 쓰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채무자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의류, 자파, 도소매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경영실적의 악화, 타인 채무 부정, 사기 피해, 물건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2009년 6월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지급불능 상태는 되게 중요하죠. 파산에서는. 지급불능 시기는 이제 부인권 행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편파변제라든가 자산은닉 이런 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를 쓰게 돼 있죠. 채무자는 2009년 7월 8월경 6월경에 지급불능 돼 있는데 한 달 후인 7월 8일경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함과 동시에 점포 내에 있던 진주 나석 30개, 진주 제품 15개, 비취, 이제 보석이죠. 35개 등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이 대물변제를 많이 하죠, 사실. 근데 이제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한 달 후에 특정 채권자한테 다 넘겨준 겁니다. 대물변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두 달 후, 10월 10일, 13일경 업체를 폐업했죠. 12월 합계 43억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파산비 면책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미리 신청 대리인이 달라붙었으면 말리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소탐 대실된다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다 알아서 정리하고, 아무래도 이분 채권자한테 좀 신세를 졌거나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상황이면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결국 이제 파산은 됐습니다. 1월 13일. 이제 법원에서는 채무재생법 391조 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행위는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를 아주 그대로 뺏기죠. 판사님들도 2000년. 이건 늘 아주 등장한 거죠. 사행위뿐만 아니라 그죠? 편파 이거는 이제 파산자가 파산 채권을 해야만 알고 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이 사건이죠.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 채권자를 배당해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채권자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고의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파산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만 알 것으로 필요로 하는데, 결국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한 비취, 나석 이런 거를 2천만 원 상당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로 한 것은 결국은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냐. 이 사건에서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채무자가 자신이 유일한 재산을 앞에 본 것과 같이 대물 변제로 제공할 경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죠. 2009년 6월에 채무 초과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넘기고 10월 달에 폐업하고 12월에 파산 신청한 거죠. 2개월 내에 이 사건 파산 신청을 한 점. 채무자가 이 파산 신청을 하여 2009년 7월 15일 가족관계증명, 7월 7일 사업세 등록, 폐업 사실증명, 부가세 표지증명을 발급받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이미 7월 달에 다 발급받았습니다. 대물변제 당시 채무자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는 파산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이제 당연히 상대방은 전 잘 몰랐습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파산 채권자 등을 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거는 이제 선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판사는 이러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악의를 추정했죠. 그러니까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선의를 채무자,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죠.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재에 인정당한, 즉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변제 독촉 등으로 인하여 2009년 6월 23일 이후로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고 이 사건 물건 등 일체를 대물변제로 제공한 점, 당시 채무자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을 10개월 넘게 체납하여 임차보증금 대부분이 연체 차임으로 공제됐을 정도로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상대방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도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점, 또한 상대방이 평소 채무자에게 보석 등을 납부해온 관계로 당시 채무자가 경영실정의 악화, 사기 피해, 물건 도난 및 분실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서도 파산 채권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게 이제 사실관계를 관제인이 잘 정리를 해줘야죠. 사실상 영업 중단했고, 그 다음에 바로 대물변제 제공했고, 그 다음에 점포에 대한 차임을 10개월 넘게 체납하여 임차보증금 대부분이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었을 정도로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 자산 상태 악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도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평소 채무자에게 보석 등을 납부한 관계로 채무자가 경영 실정의 악화, 사기 피해, 물건 도난 및 분실 등 경제적인 처음이 있는 사실을, 그쵸, 거래처니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거래처는. 그래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 상당의 배상 2천만 원 상당. 그러므로 이 사건 부인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중과같이 결정한다. 2011년 12월 30일 날 인용이 됐습니다. 판사님.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화해계약을 또 쓴 거죠. $200만. 200만 원으로 이제 화해를 한 것 같아요. 200만 원. 현실적으로. 10분의 1이죠. 2천만 원이었지만 200만 원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화해계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부인 청구 그 사례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편파행위, 사행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소시킨 사행위뿐만 아니라 편파행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편파행위는 이제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를 해내는 제공되는 사실 인식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